글로리2 우크라이나. 현재 러시아의 모든 디지털 기기가 먹통이 되며 글로리2 우크라이나라는 문장만이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러시아가 당황하는 사이 전 세계가 힘을 모아 러시아를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일촉즉발의 지구촌 곳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믿기 힘든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러시아가 마침내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을 건넜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주에 진공폭탄을 투하한 것입니다. 수미주에서 벌인 교전으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양측에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측 사망자는 몇백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민간 지역에 대해서도 무차별 폭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는 6살 소녀가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치명상을 입은 듯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져 전 세계인들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소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야 했던 의사와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것을 푸틴에게 보여주라. 이 아이의 눈빛과 울고 있는 의사들을 말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빠져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그저 당하고만 있지 않고 러시아군에 반격했습니다. 전쟁 속에서 약자로 묘사되는 여성과 노인들도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맞서 싸웁니다. 여성들이 매복해 있다가 러시아 탱크가 나오는 지점에 화염병 20개에서 30개를 던져 전소시키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탱크 부대 앞에서 돌아가라며 막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일상을 뒤흔든 푸틴의 결정에 대해 전 세계가 비판하며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고 있지만 단 두 나라만은 러시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바로 중국과 벨라루스입니다. 특히 중국의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푸틴의 침공에 대한 찬사가 넘쳐난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푸틴의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관영 매체조차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담은 푸틴 대통령 연설을 번역해 보도했는데 24시간 만에 11억 조회수를 달성하였고 중국인들은 감동에 휩싸여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중국 오사카 총영사도 트위터에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명심해야 할 큰 교훈은 약자는 절대로 강자에게 싸움을 거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설령 다른 강자가 뒤에 서서 응원하겠다고 약속해도 마찬가지다. 덧붙여 다른 이가 부추긴다고 불 속에 밤을 주우러 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라고 적어 문매를 맞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심지어 세계 각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러시아 경제 위협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러시아를 향한 경제 및 무역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중국과 벨라루스의 지원과 응원에 더욱 기고만장해져 선을 넘었던 러시아가 큰 코 다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익명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부터 시작해서 주요국 국제기구들이 나서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러시아의 거의 모든 디지털 기기를 해킹해 기기 화면에 글로리2 우크라이나를 띄우며 기기를 먹통으로 만들었고 피파와 유럽 축구연맹은 러시아를 축구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대표팀은 물론 클럽팀도 공식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파와 유에파는 축구로 전 세계가 단결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크라이나에서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과 연대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축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화합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러시아 퇴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이 결의한 올림픽 휴전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IOC 역시 이 대열에 합류하여 러시아와 러시아의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의 선수들에 대해 국제대회 초청 및 참가 불허를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또한 푸틴에게 수여한 올림픽 훈장도 철회했죠. 세계 태권도 연맹도 그 뜻을 같이하여 푸틴의 태권도 명예단증을 철회했습니다. 연맹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무고한 생명에 대한 잔인한 공격은 평화가 승리보다 소중하다는 우리 연맹의 비전, 존중과 관용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맹은 IOC 방침을 존중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연맹 주최 대회를 열지 않고 승인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과 회담을 열어 5시간 동안 협상을 펼쳤습니다. 러시아는 외화 통제 조치와 36개국 항공기 비행 제한 조치 등 서방 제재 대응책을 발표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연합 가입 신청서에 마침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사행동 중단 등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못했는데요.
이에 미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이 더딘 진격에 실망해 공격 강도를 더 올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회담 이후 젤렌스키는 페이스북 연설을 통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포격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우리 영토와 도시에 폭격을 가했다. 러시아가 제시한 회담 내용에 우크라이나가 합의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 또한 유엔 연설에서 이 전쟁은 벙커에 숨어있는 자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945년 베를린 벙커에 있던 사람의 최후를 압니다. 푸틴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면 핵 전쟁이 아니라 베를린 벙커에 그 남자처럼 혼자 죽어야 합니다라며 후진 없이 푸틴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군사력 세계 2위의 군사강국인 러시아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계시던 부모님을 만난 러시아 군인의 이야기 등 가슴 아픈 사연들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눈물을 흘리며 러시아에 격노하고 있습니다. 독일, 일본, 러시아 현지에서까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요?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지구촌에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